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대표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이 대표는 2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됐습니다. 박준 음악가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치부의 개편 이후 우리 신체컬 밀어내고 이렇게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정 의원님들은 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준스톤 때문입니다. 네, 돌이라는 의미죠. 돌은 한자로 바꾸면 석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한 애칭입니다. 그럼 우리 복국장은 럭국장이 되는 건가요? 복국장의 이름인 상복으로 애칭을 짓자면 어워드 복이 되겠군요. 헛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 사회생활의 일환입니다. 자, 이준석 돌풍이 결국 실현됐습니다. 중인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준석 국내힘 신인 당대표입니다. 준스톤, 스톤 윈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무궁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원내교섭 단체 대표가 됐는데요. 이 타이틀만 놓고 보면 이변이지만요. 본 경선 내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변은 없었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 실제 경선에서도 43.8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37.14%로 2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는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 순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7.41%로 40.93%를 득표한 나경원 전 의원에 조금 밀렸지만요.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58.76%를 기록을 하면서 나 전 의원을 크게 앞서서 결국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신임 당대표의 당선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 때 통합을 강조하며 용광로론을 꺼내들었죠. 이 대표는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보다는 공존에 방점을 찍은 셈이죠. 사실 이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발제에서 했던 얘기와 정말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근래에는 사실 미국 사회를 표현한 용어로 용광로보다 샐러드 볼이라는 좀 더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용광로와 달리 샐러드 볼에 담긴 재료들은 각자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다 함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말이죠. 나 전 의원이 왜 샐러드 볼이 아니라 하필 용광로를 택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각 구성원의 개성은 빛을 잃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건 둘 중 하나겠죠. 이 대표가 정치부 회의의 열성 경회원이거나 아니면 제가 우리 신토토를 뛰어넘는 예지력을 지녔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왠지 지금도 이 대표가 주민을 실시간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슬과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봉사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색적인 스펙 때문일까요? 우리 10년 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눈에 들어서 여의도 정가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공주라는 지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얼음공주가 아닌지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항상 인상이 그런 이미지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피해자 이미지 약간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왜 사람들은 자꾸 박근혜만 때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풋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의 공신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친박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바른정당에 합류한 이 대표 2017년 대선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승민 후보 어제 청년 정책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더니만은 압도적인 위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에 복귀를 하면서 친정에 이제 다시 합류하긴 했지만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계라는 개파 공격을 받은 건 바로 이런 이력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소위 배지와는 인연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노원병에서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 내리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이너스 3선이란 비아냥도 들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영선 중진이란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입담 덕분이었습니다. 꾸준한 방송 활동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서 보여준 역량과 2030 세대에 대한 소구력에 힘입어서 결국 최연소 당대표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가 그들의 아젠다를 다루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서 논제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도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춰 기성 여의도 문법을 깨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3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캠프 사무실, 차량 지원, 지지 호소 문자가 없었는데요. 대신에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했죠. 그렇다면 조직도 없이 선거 자금은 대체 어떻게 모았을까요? 또 저기 많이 알려진 게 코인 투자해가지고 선거 치를 자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러면- 수십억이다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 그 정도는 나왔잖아요.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수억 원인 거예요? 우리 공식 선거 운동에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나가서 쓸 수 있는 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지역구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 이하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6억 아니에요, 6억? 예? 6억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답을 세밀하게 하기 어려운 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대표의 전공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인데요. 자신이 직접 만든 자동 투자 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고 밝혔던 바 있죠.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번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거운동 사흘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모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준석 대표의 비전이 뭔지, 당대표가 되기까지 정치 역정은 어땠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보다는 당대표가 된 지금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헌정사 최초 30대 영선 당대표, 준스톤 바람 계속될까?